네, 어제는 제 79돌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이 매우 경축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쪽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열었고 광복회 등 대다수 독립운동 단체들은 백범 김국기념관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말하기 좋게 반쪽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정부는 사실상 기념식을 열지 않았고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가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념식은 정부의 기념식이 아니라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이 연 기념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이제 반쪽짜리가 아니라 실제로 정부는 제대로 된 광복절 기념식을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요즘 그 뉴라이트들하고 싸우시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역사적 태행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자체 기념식을 연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친일 정권에서 보면 광복절은 매우 굴욕적인 날이겠죠. 일본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일이라는 건 뭡니까? 일본과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화 되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광복절은 매우 굴욕스러운 날이 되겠죠. 그런데 독립을 원하고 독립을 쟁취했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쁜 날일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가장 슬픈 날이고 가장 슬픈 날이니까 경축기념식을 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그동안의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광복절만큼은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통합의 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설령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속국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홍범도 장군,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도 그랬고 강제 동원 등에 대해서 일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부분 또 뉴라이트 인사, 소위 말하는 친일파 인사들을 독립운동 관련 또 혹은 학술 단체 이런 데다가 친일파들을 내리꽂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헌법적인 역사 왜곡이 사실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기념식을 정부와 민간이 따로 여는 그런 엄청난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광복절이 뭡니까? 저 포악하고 악랄한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광복절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념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념 8.15 광복절 기념사면은 최소한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뜬금없이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337 법칙인지 원칙인지 이따위 말을 하던데 337은 그냥 박수야 박수 337 박수 짠짠짠 뭐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뭐 3가지 원칙이 어떻고 뭐 7가지 뭐 세부 규정이 어떻고 이따위 말을 하고 있던데 지금 광복절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그런 말은 현충일이나 6.25 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북한과 어떻게 지내겠다 말을 해야 되고 광복절은 일본 저 쪽발이 새끼들하고 어떻게 하겠다 저놈들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런 여기서 갑자기 쓸데없이 북한을 향해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아니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광복절 행사도 반쪽으로 치르는 마당에 그런 이 등신 같은 정권이 누구와 통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 식구와 칼을 들이대고 싸우면서 밖을 향해서는 통일하자? 그럼 김정은이가 그럽시다 이럴까? 너희들이나 통합 잘해라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념사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광복하고 분단체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일제 쪽발이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니까 이것은. 그러면 구체적인 통합 그리고 북한과의 화합 이런 방안을 내놔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한으로 확장돼야 된다? 그러면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면 북진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싸우겠다는 겁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의식으로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 엄청 많이 올려보내고 내가 뭐 대북 확성기 틀어서 너희들한테 우리의 정보를 다 알려줄게. 북한 너희들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 지금 그 여기에서 확성기 틀고 전단 보내고 이랬다고 해서 북한에서 지금 오물풍선 보내고 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까지 얘까지 가까운 데까지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고 이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북 전단 올려 보내겠다? 확성기 방송하겠다? 이런 것을 거의 공식화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8.15 광복절이 그딴 말을 지금 하고 있을 때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통합을 이야기해야 할 대통령이 이런 것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지식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척결해야 할 반자유 세력이다. 반통일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통일 세력이 누가 반통일 세력입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안보실장이라든가 안보실 식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통일을 할 수 있습니까?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반통일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통일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응? 쪽발이들하고 관계 이야기하고 그들한테 사과를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 에? 분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흉기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럽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기념사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맞서 싸워야 된대. 누구랑?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를 가진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하여튼 뭐든지 입만 열면 싸우자 그래. 하도 아기 때부터 싸움을 못 해봐서 군대도 안 갔잖아. 군대 가면 싸우잖아. 북한하고도 싸우고 훈련도 받고. 근데 이 친구는 군대를 안 가니까 싸우는 게 엄청 좋은 줄 아는 거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누가 싸운다 하더라도 말리고 어떻게 하든지 또 합리적인 방안을 내놔서 그것이 이 화해가 되도록 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가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무조건 싸우자. 무슨 뭐 지금 삼국시대 뭐지? 땅 따먹기 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어. 오히려 본인이 광복절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면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독도를 지근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본 놈들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제 36년 반성해라. 너희들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느냐. 거의 우리를 찢어 죽였지 않느냐. 우리의 공물을 다 수탈해 갔지 않느냐. 우리의 10대 여성들을 데려다 위안부로 했지 않느냐. 남자들 강제징용을 전부 해서 그딴 짓을 한 것이 이 반인권적 행동을 한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해야 되고 사과하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쪽발이들을 향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기념사를 보세요.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오히려 국내 상황만 분열하고 악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본 언론도 지금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언론들이 뭐라 그래? 광복절에 일본 비판 안 한 한국 대통령 이례적이다. 이런 기사가 쪽발이들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오늘 보도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에서 대일 관계나 역사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누가?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산케이 신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설 대부분을 통일 문제에 할애했고 대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뭐 정확한 분석을 했죠. 산케이 신문, 마이니치 신문도 그랬어.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했다. 그러면서 광복절에 일본과 관련한 생각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마이니치 신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애들도 당황한 거야. 일본 지식인들, 일본 언론인들도 당황했어. 우와, 아무리 친일파 총독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앉혀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훅 사랑 고백을 해버리면 일본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정부 애들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민당 애들도. 친일 정권을 앉혔더니 참 요즘 일이 잘 풀린다. 그런 이야기를 자민당 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당황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이 더 당황해버렸어. 뭐 이렇게까지 우리 일본을 생각해 주다니. 역시 친일파 하나 키우기를 참 잘했다. 야, 그동안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을 많이 키웠는데 그중에 원탑은 윤석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달랑 5년짜리 임시직 공직자가 나라를 이렇게 송두리째 말아먹고 있습니다. 민족을이 뭔지도 모르고 독립운동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나라를 여기까지 지금 만들어 와버린 겁니다. 용산이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딸랑딸랑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반짝반짝 막 하고 있으니까 KBS라는 방송도 일본의 방송이 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러니까 KBS, 코리아가 아니라 JBS가 되고 싶어 지금. 자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이제 KBS가 아닌 것 같아. JBS 같아. 광복절인 8월 15일 땡 하니까 15일 자정에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미가요. 그러니까 일본 애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미가요가 나옵니다. 그런 오페라, 기미가요의 선율이 들어있는 오페라를 8월 15일 00시에 방송을 합니다. 누가? KBS가.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인데 19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중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 거죠. 이 광복절날 일본 천황을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방송이? 이게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예? 광복절날 00시에 기미가요를 KBS에서 튼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나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방송국까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또 태극기마저 부정하는 행동을 합니다. 건곤감리가 뒤집혀 날씨 예보하면서 광복 경축식 전 시간대 한 뉴스에서 KBS 뉴스 930에서 10시에 저 경축식 하는데 930에서 태극기를 뒤집어 버립니다. 건곤감리를 엎어버려. 그것을 날씨 예보에 백 화면으로 씁니다. 광복절날 좌우가 뒤집힌 태극기를 KBS에서 뉴스 시간에 내보낸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얼마나 일본 식민군이 되고 싶었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슬프고 통탄할 일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또 발간이 됐지 않습니까? 반일 종족주의 저자 중에 한 명인 이 작자가 김구가 테러리스트랍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백범 김구는 테러리스트가 맞죠? 그러나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모든 나라,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위대한 독립운동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은 뭐든지 쪽발이 일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도 테러리스트고. 이런 썩어 문드러진 나라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이 친일파들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쬐끈한 중소기업 과자 만드는 공장에서는 제품 포장지에 독도 그림 놓고 독도는 한국당이다 라고 표기를 했다고 일본 애들이 야, 나 이거 안 살 거야. 일본에 이미 수출하기로 다 계약을 했고 진행이 대부분 됐는데 일본 애들이 이거 안 살 거야. 그러니까 독도 사진 빼줘. 그러니까 이 업체는 안 돼. 독도는 한국당인데 무슨 독도 포장지에서 독도 사진을 빼냐? 난 너희들한테 수출 안 할 거야.
라고 거부해버린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전라남도 장성군에 소재한 유아용 쌀과자 전문업체 올바름이라는 회사입니다. 일본하고 수출이 성사가 됐으면 한 15% 정도, 생산량의 한 15% 정도가 일본으로 수출이 될 예정이었는데 일본 바이어들이 야 독도 그림 좀 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장이 안 빼. 난 안 빼. 아니야, 독도가 한국탕인데 왜 내가 그걸 빼야 되냐. 이분이 바로 이름이 올바름의 김정광 대표인데, 이분께서 나는 차라리 일본 수출을 포기할지언정 포장지에 독도 사진을 지울 수는 없다라고 했답니다. 이런 위대한 애국자도 있는 겁니다. 시골에, 전남 장성이면 시골이죠. 광주에서도 한 30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체, 유아 쌀과자 업체 올바름이라는 이 작은 회사에서도 이렇게 민족 정기를 일깨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용산궁에 있는 일본 총독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직원들마저 그랬다 그래요. 물론 JTBC 사건 반장이라든가 또 전남매일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내용을 보면 직원들마저 아니 이러다가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독도 사진 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지만 김정광 대표는 그럴 수는 없다. 독도가 우리 땅인데 국가의 자부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그 사진 넣기를 고수했고, 일본 애들은 수입을 포기했고, 일본 애들은 수입을 포기해야죠. 그런 새끼들한테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것들이 방송이 되고 뭐 신문에 나오고 이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지금 뭐 이 맘카페 등에서, 전국의 맘카페 등에서 나 이거 다 살래. 그래서 지금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일본에 수출 안 하면 혹시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지만 김정광 대표는 그럴 리는 없다. 우리의 민족정기 고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올바름에서 유아 어린이들의 이 과자를 한없이 사고 있다. 그래서 지난 14일에 이미 뭐 품절이 다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양해의 말씀 뭐 이래가지고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주문 폭주로 인해 팀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이번 주에 공휴일과 택배 휴무일이 겹쳐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저희 제품을 독도 쌀 과자라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애국자인 겁니다. 그냥 시골 동네에서 과자나 만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인 것이고 우리 민족 정기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백범 김구 그리고 안중근 선생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보다 만배, 억만배 나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아무리 용산이 지금 저렇게 까불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들은 물러가게 돼 있고 민족정기는 다시 올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어제 광복절 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네. 제발 이런 나라는 좀 만들지 맙시다. 제발 빨리 좀 쫓아내자고요. 좀 민주당 뭐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빨리 쫓아내는 어떤 플랜 좀 만들어보고. 저 반헌법적인 행동을 수도 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쫓아내야지. 본인이 안 나가면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전 국민이 총궐기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쪽발이들은 물러가라.